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겼다는 말인데요. 투자를 하는 관점,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패배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졌다는 게 드러나자 미국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졌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의 양상,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리고 서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내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자, 트럼프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렸다는 건데요. 자,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중국과 협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다. 그들, 다시 말해서 중국 측 인사들이겠죠. 자, 중국 측 인사들, 그들이 누군지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중국과 만남을 가져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이런 발언을 두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협상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 물론 협상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자, 일부 실무진들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측에서는 오피셜로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볼 때 트럼프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폭락, 그리고 지지율의 하락,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꼬리를 내린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봤을 때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갔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 수 우위에서 자, 유리한 고지를 밟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 문제는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안이죠. 자, 그만큼 중국이 가진 무기가 많고, 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하면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과 2025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는 먼저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고의 안전한 투자 자산인 미국채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서 트럼프로서는 강경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인 미국채, 근데 미국채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미국채가 폭락을 하면 안 되고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미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았다는 거죠. 특히 관세 폭탄이 나오고 난 이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투자 거물들, 그리고 월가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저자세로 나오고 트럼프가 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채권시장은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 최근에 큰 폭으로 3일 연속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 국채 시장도 보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관세 폭탄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채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미국채를 던졌다, 그리고 일본은행도 미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일본은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중국은 어찌 됐는지 아직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지만 어쨌든 미 국채 금리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죠. 미국채 시장에 혼란이 온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고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채권시장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을 던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처음부터 그냥 아주 강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풀어주면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중국에게는 지금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서 미국에 전화를 하고 미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중국은 강경책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버리니까 자, 오히려 조바심이 난 것은 미국이었고, 지금 낮은 자세,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협상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서서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시장,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90일 유예에서 제외됐던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 최악의 악재였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서서히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2019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시간이 달라졌고 레파토리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2019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의 향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남은 것은 패드의 금리 인하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을 미중 갈등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히긴 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패드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겠다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해프닝으로 또 끝났는데, 그런 이 해프닝은 2019년에도 있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2019년에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 예전처럼 느리게 행동해서 뒷북치지 말고 빨리 하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겠죠. 그 시기가 언제 되느냐, 그 시기의 문제인데 결국 금리는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6월이냐 7월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쨌든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또 한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전부터 시장이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다면은 시장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파월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 하는 멘트, 자, 멘트에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또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19년에도 무역전쟁 이후에 금리가 내려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 미중 갈등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말이죠. 사실 이 미중 무역 갈등은 이번에도 관세로 촉발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패권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아니면 견제할 나라가 없습니다. 전기차 세계 1위 비아디가 차지를 해버리고, 중국도 전기차를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그리고 AI,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테슬라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은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왔죠. 그리고 우리는 2월에 딥시크 쇼크를 또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도 순탄치 않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2019년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었고 파월의 해임 이슈가 있었고 금리 인하 압박과 함께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2025년 시장은 2019년의 과정을 밟고 있는 듯하다.
자,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상승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폭탄, 이 문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중국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거고, 이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기술 패권 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내성이 생기겠죠. 결국 적응하고 서서히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2018년, 19년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2019년에 바닥을 찍고 시장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2분기도 어느 정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벌써부터 2025년도 5월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